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막판 대역전극을 쓰겠다고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처음이시죠? 아, 그죠. 저도 맨날 보기만 하다가 네.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먼저 대선 후보 1차 토론회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이준석 후보 어떠셨습니까? 100점 만점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한 90점 정도? 90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제 아마 TV토론 보신 분들은 이제 드러나는 것만 보셨을 텐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전략을 짜고 TV토론 준비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걸 보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희가 준비했던 전략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들어갈 때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공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스스로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에 굳이 너무 세게 때리지 말자. 네, 네. 그런 경우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동정론이나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판단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걸 빨리 캐치하고 이재명 후보와 어떤 공방을 벌이는 쪽으로 잘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굉장히 잘 했다라고 보고 10점 정도 깎은 이유는 네. 아마 TV토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초반에는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기실에서 보면서 예. 아니 저 양반 지금까지 무슨 방송을 수천 번 했을 텐데 왜 새삼스럽게 긴장하고 그러냐 막 저 농담 삼아 그랬는데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만큼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방송을 많이 했어도 이 대선 후보로서 국민 앞에 본인의 포부를 밝힌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무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준석 후보 편이니까 좀 좋게 봐서 그런지 않는. 저는 뭐 그 긴장하는 모습마저도 나름대로의 진정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긴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매의 눈으로 봐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이제 김문수 후보랑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네. 이재명 후보한테 사이비 정당이라든가 그렇죠. 네. 뭔가 노쇼 후보 네. 이런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음. 표현 써가면서 공격하시는 부분들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한 50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 40점, 권영국 후보는 그래도 한 70점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말 하면 어린 제가 이런 표현 쓴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싸가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위 후보라고 너무 오만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언론인들이나 네. 어떤 다른 여러 시민사회들의 검증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일정을 할 때 백브리핑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얘기가 일정 부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언론 인터뷰는 안 하고 있죠. 언론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예. 있죠. 백브리핑도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TV토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마구잡이식 네거티브를 한다면 당연히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정책 공약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네. 제일 기억나는 게 예컨대 정년 연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년 취업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정년 연장을 이 이슈일 때 1번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컨대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뭐 전체 인건비를 통제하면서 청년 취업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든지 그렇죠. 예.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 후보 입을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시냐. 어떻게든 잘 될 거다. 극단적으로 본다. 왜 극단적으로 보냐. 예. 이런 식으로 상대 후보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준비되지 않고 디테일이 딸리는 거를 상대 후보를 찍어 누르려는 형태로 저는 굉장히 오만하게 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형태로 토론에 임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요즘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좀 클린스만 감독 같아요. 그리스만 감독이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대단했죠. 저는 김문수 후보님 예전 노동운동 하실 때나 예. 소장파 정치인으로 활약하실 때 대단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2010년이시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대구의 수성갑에 총선에 출마하셔서 16년이죠. 네. 갑자기 생뚱맞게 대구 수성갑을 험지로 만드시는 험지 메이커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서울시장 나오셔가지고 24%도 2018년에. 못하게 예. 득표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까 서두에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너무 공격하지 않은 게 참 잘했다라고 느낀 게, 과거에는 대단한 선수셨지만 네. 지금은 대선 후보 레벨에서 경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으신 게 아닌가. 현역으로 뛰긴 좀 어렵다. 현역으로 뛰긴 좀 예.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안 되는데,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한 게 잘했다고 한 게 아니고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분들이 억지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을까. 김문수 후보로는 어렵다라는 거를 네. 당내에서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렇다고 그분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권영국 후보는 그냥 딱 그 정의당, 지금 이름 바뀌었죠? 네, 민주노동당 예. 포지션에서 그냥 하실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TV 토론 상당히 기대하면서 봤는데 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뭔가 이렇게 좀 두각을 드러낼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 평가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뭔가 이렇게 딱 각인되지 못했다.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희는 예. 대부분 호평을 많이 받고 그런가요?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토론회 이후에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강성 보수 유튜브 같은 데서도 대부분 이준석 후보가 이제 가장 뛰어났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잡으려면 김문수 후보는 어렵고 이준석 후보의 힘을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예. 원래 이준석 후보 굉장히 싫어하시던 분들, 예. 맨날 욕하는 방송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줄줄이 그런 부분 이어지고 있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김문수 후보 본인께서도 이준석 네. 후보가 MVP라고 하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반론 제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이준석 후보가 토론 이후에 굉장히 각광받고 또 주목도가 높은 뭐 여러 조회수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썩었다. 사실은 심지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힌 부분. 또 이재명 후보가 잘 준비되고 유능하다. 경력이 많고 뭐 많이 쌓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부숴버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언급하셨지만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에서 그런 무조건 돈만 돌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밈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분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 와가지고, 사실 노쇼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그냥 호텔 취소하더라도 돈만 돌면 된다, 그런 식이면은 우리가 초밥, 한우, 과일 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네. 나중에 취소하면 다 돈이 도는 거냐, 대한민국 경제가 따뜻해지는 거냐, 네. 노쇼 장려하는 거냐,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선 후보가 7년 전부터 최근 유세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 너무 많았어요. 네. 뭐 풍력 발전에 대한 이슈든지, 뭐 중국 대만 CC의 문제든지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니 풍력 발전 그렇게 진흥한다고 하는데 업체나 이런 기자재가 전부 중국산인데 대부분, 이거 왜 우리가 중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냐, 그게 중국 CC 하는 거랑 사실 연결되는 거냐라고 저희가 질문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니다. 그럼 우리 국내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왜 나를 친중몰이하냐. 그러니까 발끈했죠. 무슨 네. 얘기냐면,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만하게, 난 지지율 높으니까 답변 잘 못해도 뭐 사람들이 알아서 찍어주겠지. 네. 거의 뭐 약간 국민을 무슨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자기 공격하면 너는 극단적이야. 왜 나를 친중으로 몰이해. 예.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도 많이 깨지지 않았나. 저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특히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을 깰 수 있는 어떤 대표 주자가 이준석 후보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각인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2차 토론 이 분야가 이제 사회 분야. 네, 네. 거기 전략은 어떤 건가요? 뭐 이 정도는 스포일러 해도 되겠지만은, 네. 연금이 사회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과 관련해가지고 거대 양당이 사실상 두 부모가 합심해가지고 거의 자녀 세대 저금통 털어먹는 합의를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연금 분야 저희 적극적으로 이슈 제기할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 후보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뭐 어느 나라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포퓰리즘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정권 교대고 그냥 한국 사회에 필요한 여러 사회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냥 흘러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조금 선명하게 그냥 이대로 그냥 뭐 기득권화된 정치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흘러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쪽집게처럼 좀 짚어내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의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당연히 그런 정치 부분도 사실 우리 첫 번째 토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분야 경계라는 것이 매우 뭐 그냥 뭐 바로 막 그냥 다른 것도 얘기하고 바로 그러잖아요. 내란부터 얘기했죠. 그래서 물론 저희는 그런 거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조금 폭넓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부분,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부분이 정치 이슈일 수도 있지만 사회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기본 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우리 후보가 또 언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TV토론 보면서 2017년도에 네. 뭐 안철수 후보 제가 MB 아파트입니까? 네. 이런 그 사건 TV토론 있고 나서 사실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문제도 그렇죠.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인 것 네. 같고요. 저도 극단적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치가 워낙 극단적이라서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준비되지 않았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어렵다라는 거는 저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MB 아바타입니까라는 정도로 터져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내내 뭐 유튜브 댓글도 보고 여러 커뮤니티 반응들도 보고 하는데 굉장히 김문수 후보에게 친화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서도 다음 토론에는 김문수 후보님은 안 나오시면 안 되냐, 그냥 아니면 시간을 다 이준석 후보에게 몰아주면 안 되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김문수 후보는 좋으신 분이라 뭐 너무 그렇게 하긴 그렇지만 타격이 예전 안철수 후보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도 지난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바로 이준석 후보에게 전이 되진 않더라도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세론 아니야라고 했던 분들 중에 이거 보고는 도저히 못 찍겠는데 일단 없음 모름으로 조금 옮겨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3% 5%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은 좀 여전히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봐도 약간 비호감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정치인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은 뭐랄까요, 약간 조금 비합리적인 얘기가 있거나 약간 모순되는 얘기가 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그냥 조금 모순되더라도 뭐 국민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약간 그냥 별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우리 정치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부정선거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여러 문제점과 모순이랄지 이런 것들을 매섭게 또 정확하게 지적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아직은 개혁신당의 당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보호해주고 싶은 진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조금 이준석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순치돼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한국 정치의 젊은 리더라는 포지션을 갖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름 에피소드지만 얘기하면 제가 2020년에 이제 총선에서 낙선을 하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핫해가지고 방송 신인이기도 하고 약간 확신도 좀 없고 또 저도 약간 그냥 좀 좋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원래 좀 둥글둥글한 스타일이라서 부정선거 없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혹시 있을 수도 모르니까 뭐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하나만한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그때 전혀 안 친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따위로 방송하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게 된다. 방송 나와가지고 아닌 것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유 뭐 이것도 잘 살펴보고 저쪽 입장도 잘 들어야죠라고 하면은 그냥 양쪽 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네. 하나만한 정치인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준석 정치를 관통하는 정신이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비호감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한국 정치를 바꿀 거다라고 하는 희망으로도 작동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비호감, 호감 이렇게 조사하면 이준석이 높은데요. 네.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 별로 안 높습니다. 그거는 다른 특정 후보가 높은데 얘기하면 네. 또 수치를 줄줄 해야 되니까. 여튼 비호감도의 강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계속 개혁신당 측하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 이제 단일화는 없고 네. 어쨌든 이제 일단 실버 크로스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게 뭐 예. 쉬운 일이었으면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 동탄 선거 때도 이제 3자 구도의 선거를 한번 치러 보니까요. 빨리 생각을 안 바꾸십니다. 네. 이게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하면 애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약세다 아니면은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이탈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네. 그러면 언제 실버 크로스가 제대로 일어났냐. 저희 동탄 때도 보니까 확 언제 국민의힘에서 네. 이준석 후보로 넘어왔냐를 보면 선거 2, 3일 전이었어요. 저희가 동탄 선거 하면서도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스파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거기서 뭐 작업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약간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선거 한 이틀, 3일 남겨놓고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가 쫙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야 이거 누가 작업했냐. 네. 이렇게 티나게 작업하면 안 된다. 나중에 이거 다 문제 생긴다 했는데 아무도 작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들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딱 멘트가 그거였어요. 이준석 뭐 이 XX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번에는 이준석을 밀어야 이준석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번 선거 때도 아마 최후의 순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이미 정치 오피니언 리더들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로 가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생겼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지층이 확 옮겨가는 거는 저는 선거 막바지가 될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차근차근 해서 이준석 후보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나 지지율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면 마지막에 확 뒤집어질 거다. 저희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공포 가능 기간이 지나고 나서에나 아마도 이렇게 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는 맞네요. 이재명 후보와 1대1 네. 구도로 승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게 된다면 네. 그건 아마 블랙아웃 기간일 것이고 예. 저희가 바라건대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돌입하기 전에 네. 실버 크로스가 되면 제일 조금이라도, 좋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10%를 넘는 한 15% 정도 되는 지지율을 가져가면서 막판에 확 쏠리는 뭐 예를 들면 막판이 다 됐는데 지지율이 막 2%다 이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지지율을 상승 국면을 가지고 가면서 그렇죠.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뭐 탈당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 지난주 토요일 날 탈당하셨고 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이제 호재로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다면 반대로 개혁신당에는 좀 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라기보다는 네, 악재를 최소화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비상계엄을 한 순간부터 버렸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TV토론 이후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이어졌다면은 타격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예. 나름 성과를 내신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탈당이 아니라 아예 미리 출당 이런 걸 쫙쫙 작업을 단호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는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약간 한덕수 파리 하면서 못 올라오실 것 같은 분인데 올라와서 약간 가해자 프레임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홍준표 네. 시장님도 삐져가지고 사실은 삐졌다는 표현 그렇지만 약간 상처받으시고 이제 나가시고 하와이 가시고. 하와이 가시고. 근데 어쨌든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추진하고 그게 좌절되면서 시작 자체는 약간 피해자 느낌으로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분위기가 좋을 뻔했는데 지난주 초반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김문수 후보로 결집이 쫙 되고 그래서 저희도 혹시 이준석 후보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잘 지지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조금씩은 올랐거든요. 근데 주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예. 이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힘이 빠지고 TV 토론에서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는 김문수 후보의 상승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거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지금 뭐 문병호 전 의원, 허은하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상당히 뭐 악재라면 악재인데 네. 이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좀 못 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개혁신당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게 됐다는 면에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도 참 슬픈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개혁신당 당원 지지자 또 저희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되겠다. 약간 더 오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이 개혁신당에서 좋은 텃밭을 제안한다 그러면 나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세대별 지지세가 좀 있고 예. 기존의 국민의당이나 자민련처럼 딱 지역적 그 기반이 약간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뭘 제안할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천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할 게 별로 그렇죠. 없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신다고 할 때 저희가 물론 얘기는 하죠. 양양자 의원님도 이탈하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가서 계신. 네. 그때도 저희 얘기했어요. 같이 하자. 왜 그러시냐. 했는데 사실은 딱 떨어져서 이거 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 김상우 의원한테도 좀 힘들지만 개혁 보수에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싶으면 저희랑 하자. 근데 좀 편하게 다선 의원 하시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다. 민주당 가셔야 된다. 예. 했는데 그때랑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마 안타까운 게 네. 대선 바로 앞두고 뭔가 지지세가 불어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탈차가 늘고 저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대세를 따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는 저희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타격이 심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그래도 오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사실 대선에서는 중요한 건 후보의 역량, 네.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탈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지지율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합류하는 분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네. 뭐 이미 YS의 아드님이 뭐 김현철 이사장도 저희 지지선언도 하시고 하셨죠. 막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뭐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약간 나름 이제 러브콜 보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당이 잘못해서 고생했다. 네. 뭐 이러면서 계속 뭐 토론 MVP다 막 이렇게 예, 지켜 세워도 예. 주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뭔가 막판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단일화는 없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단일화가 좀 땡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탄핵 또 대선 경선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큰 정치인 인재풀이라고 하는 것이 예. 약간 빈약해진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일화해서 그럼 당내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자, 이번 대선은 지더라도 뭐 이런 생각이었으면은 그게 더 편한 길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인 생각이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았을 때 이기기는 쉽지 않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덩어리는 작고 지지율은 아직까지 막 확 치고 오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보수 후보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경쟁력이고 김문수 후보는 이길 가능성이 0%일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는 0.1%라도 있지 않겠냐, 1%라도 있지 않겠냐는 분들이 계시는 근본 이유인데 저희가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서 탄핵의 바다에 같이 풍덩 들어간다고 했을 때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이준석을 확 밀어주셔서 국민에 의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은 더 승산을 높이는 거 아닌가를 저희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고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뻔뻔하게 그렇게 단일화하고 뭐 얘기하고 뭐 그래야 이긴다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후보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번에 탄핵 비상계엄 이거 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기책 사유인데 네. 본인들이 안 내고 이준석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랑 1대1 구도 만들도록 자기들이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지. 왜 우리 보고 지금 탄핵의 강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냐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후보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저는 후보는 아니니까 네. 뭐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선대위원장이니까 제 말은 그 어떤 객관성도 없고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소. 저희는 이기기 위해서 나왔고 네. 43%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지지율 보시고서는 야 이게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 정치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들은 상당히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TV토론뿐만 아니라 세대 연합론 또는 세대 포위론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해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후보가 광주 전남대를 방문했는데 후보 집중 유세 끝나고 후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학생들 줄이 막 이렇게 있어요. 광주의 20, 30대도 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전국적으로 저희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상당 부분 받고 있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준석이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한번 싹 결집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망상이 아니고 네. 어떤 희망 내지는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43% 득표했을 때 네. 이재명 후보랑 뭐 한 김문수 41% 후보는 정도씩 가죠. 그러니까 41%? 뭐 이거 너무 그냥 제 너무 순주관적인 그냥 저희 43, 네. 이제 이재명 후보 한 41 정도 나오고 그 김문수 한 15, 김문수 한 16, 15 뭐 이렇게 네. 보전은 또 받으셔야 되니까 15 정도는 또 가져가시는 게 네.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과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아직 열지 않은 그 비단 주머니 뭐가 있을까요? 뭘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비단 주머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홍대였죠. 성수동이었나? 유세를 하면서 리엇카를 끌고 이렇게 되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젊고 패기 있고 열심히 하고 재기발랄한 건 좋은데 과연 대통령다운가?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후반에는 보여드려야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또 TV토론에 있어가지고는 상대방들을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젊지만 그래도 굉장히 당차고 안정적인 리더의 모습을 선거 후반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그것이 뭐 어떤 기책이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순치되지 않은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통해서 또 거대 정당의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을 지휘해서 이겨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느냐. 저는 이것도 선거 막판에 있어가지고 특히 김문수 후보 지지층을 이렇게 좀 흡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그럼 앞으로는 좀 이준석 후보의 안정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